저기 아저씨, 차 좀 빼시죠. 여긴 간부 전용입니다. 그 순간 고요했던 부대 주차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중위는 몰랐습니다. 그가 멈춰 세운 차량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단 3분 후 작전실은 비상소집령이 떨어졌고 하루 종일 조용하던 부대가 갑자기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사단 전체를 덮친 대형 사고, 그 시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중위가 사단장 차량을 막았다고? 이 영상은 단 한 사람의 원칙이 어떻게 부대를 흔들고 그 안에서 어떤 진실들이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이고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군부대의 고요함이 강준호 중위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기상 1분 내로 집합. 강준호 중위는 항상 병사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자신의 내무반을 정리하고 구보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한 계획과 규율로 가득 찼죠. 새벽 5시 기상, 구보 지도, 식사 점검, 차량 통제, 그리고 병사 상담까지. 부대 안에서 철규준호라는 별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중위님, 오늘도 정확히 5시에 기상하셨네요. 김만수 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만수 상사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부사관으로 강준호 중위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당연하죠. 규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병사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강준호 중위의 얼굴에는 늘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신념의 장소였죠. 특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는 하나였습니다. 규정은 평등하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오전 구보를 마친 후 강준호 중위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사들의 식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의 양, 맛, 온도까지. 그의 꼼꼼함은 식당 조리병들을 긴장시켰지만 덕분에 부대 식사의 질은 항상 높았습니다. 오늘 된장국 간이 좀 싱겁네요. 조리 담당 병사, 다시 확인하세요. 식사 점검을 마친 강준호 중위는 부대 내 차량 통제 구역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그는 주차 구역을 세심하게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주차 구역에 번호판도 없이 정차된 군용 SUV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망설임 없이 그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진한 선팅으로 처리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은 누구든 지적해야 했으니까요. 운전자 누구십니까? 여기는 간부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차 빼세요. 강준호 중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특별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간부 주차장인가? 남자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상 민간인 차량은 정문 옆 방문자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강준호 중위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량을 옮겼죠. 강준호 중위는 그저 예의 바른 민간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참모장실로 갑작스럽게 호출됩니다. 오정민 대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준호 중위,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강준호 중위는 의아했지만
군인답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오정민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말이야. 주차장에서 누구를 만났어? 강준호 중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아, 간부 주차장에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있어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오정민 대령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 차가 누구 차인지 알아?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번호판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정민 대령이 서류 하나를 강준호 중위 앞으로 던졌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단장 직접 순찰 기록표. 그 차량 사단장이 직접 운전한 것이 맞았습니다. 강준호 중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정민 대령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강준호 중위의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직접 그 차를 막았다고? 백용환 사단장을 말이야. 강준호 중위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단장, 부대의 주인이자 별 2개를 단 중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껏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인물이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이신 줄. 오정민 대령이 책상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컵 속에 물이 출렁였습니다. 왜 얼굴 한 번 못 본 사단장을 직접 운전기사로 착각했냐고? 사단장님이 부임한 지 이미 6달이 지났는데 강준호 중위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신념을 떠올렸죠. 그럼 규정은 무시하라고요? 얼굴을 알아야 규정을 적용하나요? 저는 그저 규정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정민 대령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네 같은 신임 장교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야.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님이라도 규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오정민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만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대령님,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정민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준호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일 아침 사단장님께 직접 사과하도록 해. 강준호 중위가 방을 나서자 등 뒤에서 오정민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널 위한 경고라는 걸 명심해. 다음 날 부대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위 따위가 사단장을 막았대. 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강준호 중위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단장 면전에서 삿대질한 중이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는 별 2개를 무시한 초임 장교라며 혀를 찼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그날 하루 종일 병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병사들조차 멀어져 갔죠. 저녁 식사 시간, 평소 붐비던 그의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의무병 이수정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 몇 안 되는 여군 중 하나였고 강준호 중위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이었죠. 물론이지. 아니, 물론입니다. 강준호 중위는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소문 들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강준호 중위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쓴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고마워요, 상병님. 하지만 잊혀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수정 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내일 사단장님께 사과하실 건가요? 강준호 중위는 식판의 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이수정 상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강준호 중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키는 게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 중위는 사단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연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들어오게라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강준호 중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준호 중위 맞지? 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오정민 대령에게서 이야기 들었네. 자네가 날 막아세웠다고. 강준호 중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규정 위반 차량이라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과하러 온 건가? 강준호 중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닙니다, 사단장님. 제가 한 행동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강준호 중위는 자신의 군 경력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서류 하나를 꺼내 강준호 중위에게 건넸습니다. 근무 전환 요청서야. 내일부터 후방부대로 전출 예정이네. 강준호 중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 중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강준호 중위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오정민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강준호 중위는 근무 전환 요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정민 대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무 전환 소식은 번개처럼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하룻밤 사이에 부대 내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원이 그려졌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죠. 준호야, 괜찮아? 김만수 상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강준호 중위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들 소문 들었나 봐요. 김만수 상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단장과 충돌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조치가 내려질 줄은 몰랐지. 강준호 중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켰을 뿐인데 이렇게 되네요. 김만수 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야, 군대는 신념만으로 버티기 힘든 곳이야. 때로는 눈 감아야 할 때도 있어.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저예요. 김만수 상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강준호 중위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자리를 떠났죠. 점심시간 강준호 중위는 의무실에 들렀습니다. 의무병 이수정 상병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강준호 중위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 상병님 계십니까? 의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안쪽에서 이수정 상병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보였습니다. 중위님, 들어오세요. 강준호 중위는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후방으로 전출.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수정 상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죠. 중위님, 사단장님께 사과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킨 것뿐인데 왜 사과해야 합니까? 규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나요? 이수정 상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준호야. 아니, 중위님. 사단장님, 사실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이수정 상병의 말투에는 무언가 과거의 짐이 얽혀 있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궁금함이 일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정 상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준호 중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10시에 연병장 뒤 벤치에서 만납시다. 그날 오후 강준호 중위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생활했던 내무반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중위님,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정민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네, 대령님. 오정민 대령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짐 정리는 잘 돼가나?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정민 대령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을 꺼냈죠. 사단장님이 자네 근무 전환을 취소했어. 강준호 중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오정민 대령은 손을 들어 강준호 중위의 말을 막았습니다. 대신 자네는 내일부터 사단장 수행 근무를 맡게 됐어. 강준호 중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단장 수행 근무라니. 그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백용환 중장을 보자 하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왜? 오정민 대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사단장님의 지시야. 그리고 떠나기 전 오정민 대령은 강준호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한 건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축하하네. 많은 장교들이 탐내는 자리니까. 강준호 중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백용환 사단장은 자신을 내쫓는 대신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준호 중위는 모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규정 때문에 쫓겨나는 중위가 아니라 사단장의 총애를 받는 중위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선들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움, 질투, 의심, 다양한 감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중위님.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옆을 보니 또래로 보이는 최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을 화나게 했는데도 수행 장교가 되다니 대단하시네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강준호 중위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대위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강준호 중위는 약속대로 연병장 뒤 벤치에서 이수정 상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강준호 중위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수정 상병님 계십니까? 의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정 상병을 찾으십니까? 밤 당직 중이던 하사관이었습니다. 네, 약속이 있었는데 못 찾겠습니다. 하사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오후에 사단장님 호출로 본부에 갔다가 그대로 긴급 외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군요. 강준호 중위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단장의 호출, 그리고 갑작스러운 외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강준호 중위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몸이 굳었습니다. 사단장 수행 근무, 이수정 상병의 실종,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날 밤 강준호 중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사단장 수행 근무와 이수정 상병의 갑작스러운 외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 사단장님, 사실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강준호 중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일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강준호 중위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준호 중위입니다. 중위님, 지금 바로 사단장님 집무실로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만수 상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이요? 아직 새벽인데.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5분 안에 오시래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서둘러 제복을 갖춰 입고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김만수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들어가 봐. 김만수 상사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백용환 사단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이미 완벽한 차림새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죠. 강준호 중위 보고합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내 수행 근무를 맡게 되네. 내 일정과 움직임,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야. 알겠나? 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고개를 들어 강준호 중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 자네의 하루는 나의 하루와 동일하게 움직이네. 나는 보통 3시에 기상해서 사무실로 출근하지. 자네도 그렇게 하면 되네. 강준호 중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시 기상이라니. 그건 일반적인 군 생활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에 오를 때도 동행하게. 매일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뒷산을 오르지. 네, 사단장님. 마지막으로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질문도 싫어하네. 그저 내 지시에 따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면 돼. 강준호 중위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백용환 사단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정이야. 숙지하게. 강준호 중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죠. 일정표는 새벽 3시부터 자정까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 훈련 참관, 보고서, 검토, 시설 점검. 쉬는 시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강준호 중위의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첫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강준호 중위는 그 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5분 만에 끝났고 저녁은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일과가 끝났지만 백용환 사단장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봅시다. 강준호 중위는 피곤함에 절어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하자 김만수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강준호 중위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사님, 사단장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쉬지도 않고. 김만수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백용환 중장은 그런 사람이야. 잠도 사무실에서 자는 사람, 새벽 3시에 기상해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 일체 말이 없는 사람. 그게 백용환이지. 강준호 중위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말이야, 준호. 사단장님이 널 왜 수행장교로 발탁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던 사람을 수행장교로 임명하다니. 김만수 상사는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어. 그동안 수행장교를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처음이야. 강준호 중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만수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백용환 사단장이 누군가를 특별히 주시한다는 건 좋든 나쁘든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야. 강준호 중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용환 사단장, 이수정 상병, 그리고 자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산행, 빽빽한 일정, 늦은 퇴근. 강준호 중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백용환 사단장은 갑자기 강준호 중위에게 묘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의무병 이수정 상병, 저녁에 잠깐 내무반에서 만나자고 전해. 강준호 중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정 상병? 그녀는 그날 이후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네, 이수정 상병이요? 그녀는 현재 부대에 없는 것으로 알고.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 중위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복귀했어. 전해주게. 강준호 중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수정 상병이 돌아왔다. 하지만 왜 사단장이 그녀와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온 걸까요?
점심시간 강준호 중위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말로 이수정 상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수정 상병. 이수정 상병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위님. 강준호 중위는 다가갔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한 걸음 물러섰죠. 어디 갔다 왔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준호 중위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여 참았습니다. 대신 사단장의 메시지를 전했죠. 사단장님께서 저녁에 내무반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수정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괜찮아요? 강준호 중위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수정 상병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주세요. 강준호 중위는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이수정 상병과 백용환 사단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강준호 중위는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사단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이수정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들어오게 이수정 상병. 백용환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강준호 중위를 힐끔 쳐다보더니 사단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후 사단장실에서 이수정 상병이 울면서 나오는 모습을 강준호 중위는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강준호 중위와 눈이 마주치자 더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게 강준호 중위. 백용환 사단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상병이 울면서 나가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준호 중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중위, 너무 많은 걸 물으면 위험해질 수 있네. 강준호 중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제가 아끼는 동료입니다. 그녀가 왜 울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워졌죠. 이수정 상병은 내일부로 전출 명령을 받았네. 지방군 병원으로. 강준호 중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출이요? 왜? 백용환 사단장은 손을 들어 강준호 중위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수행 임무가 있네. 준비하게.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수정 상병의 갑작스러운 전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수정 상병의 전출 소식은 부대 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능력 부족으로 쫓겨난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사단장과 무슨 일이 있었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김만수 상사가 강준호 중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은 막사 뒤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전출되는 걸까요? 의무병이 부족한데. 김만수 상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 일이란 게 그런 거야. 이유 없이 오고 이유 없이 가고.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강준호 중위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수정 상병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군 규정상 직접적인 고백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수정 상병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봐야겠습니다. 강준호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만수 상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참모장님께서 널 찾으셨어.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강준호 중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실로 향했죠. 오정민 대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참모장님? 오정민 대령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수정 상병의 전출 소식 들었나?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오정민 대령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하나를 꺼내 강준호 중위에게 건넸죠. 자네가 요청한 거 아닌가? 강준호 중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수정 상병의 전출 요청서였고 요청자란에는 강준호 중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수정 상병의 전출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정민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명을 보게. 자네 서명 아닌가? 강준호 중위는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정민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요청했다는 증인도 있네. 김영호 대위가 자네가 서류 작성하는 걸 봤다고 하더군. 강준호 중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호 대위. 그는 최근에 부임한 인사과장이었죠. 강준호 중위와는 거의 교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오정민 대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준호 중위,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더 파고들면 자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네. 강준호 중위는 참모장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거짓 서류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더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오정민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이야. 알겠나? 강준호 중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참모장실을 나와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죠.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강준호 중위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위님. 사단장님은 지금 외부 회의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아마도 늦은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실 옆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수정 상병의 전출 관련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류함을 뒤지던 중 그는 우연히 이수정 상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900준이 씨 백용환의 외동딸 계명 이수정. 강준호 중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수정 상병. 그녀는 백용환 사단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수정이 사단장님의 딸,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이 이수정 상병과 비밀 면담을 했던 이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온 이유, 그리고 이제 전출되는 이유까지.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 중위를 수행 장교로 발탁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강준호 중위의 이름으로 이수정 상병의 전출을 요청한 걸까요?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수정 상병과 가까워지는 것을 본 백용환 사단장이 딸을 위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인 수행 장교로 발탁한 것은 아닐까요? 강준호 중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껏 군인으로서, 연인으로서 믿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사단장 옆자리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대체 이용당한 건가?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야? 그는 사무실을 나와 이수정 상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녀의 숙소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수정 상병은 이미 부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수정이 백용환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위님, 문가에 김만수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사님? 김만수 상사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이수정 상병이 떠났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위님께 이것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만수 상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잊어주세요. 마이너스 이수정. 사진은 이수정 상병과 강준호 중위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부대 체육대회 날 우연히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이수정 상병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중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쪽지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중위님, 김만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조심하세요. 참모장 오대령이 중위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만수 상사는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그 딸을 빼돌리려 했다는 투서 이미 상부에 올라갔다. 강준호 중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군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김만수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위님은 영창 위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강준호 중위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수정 상병의 정체, 거짓 전출 요청서, 그리고 이제 상부에 올라간 투서까지 모든 것이 그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김만수 상사는 강준호 중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수정 상병. 아니, 백준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준호 중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수정 상병이 백용환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부에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사단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중위님, 사단장님께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내셨습니다. 중위님도 오늘은 자유시간입니다. 강준호 중위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이 휴가를 내다니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 기회가 반가웠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부대 내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이었죠. 벤치에 앉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위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만수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상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김만수 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강준호 중위 옆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김만수 상사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만수 상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백용환 사단장님을 20년 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임진강 사건을 겪었고 설알령 작전도 함께 했죠. 강준호 중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진강 사건과 설알령 작전은 모두 대한민국 군사 역사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수 상사가 그 모든 것을 백용환 사단장과 함께 겪었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과 부하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김만수 상사는 강준호 중위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백장군님 아들이 작전 중 사망했어요. 강준호 중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들이요? 김만수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용화 소위. 당시 38선 근처에서 정찰 임무 중이었죠.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다가 북한군 매복에 걸려 전사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아들. 그는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백장군님은 변하셨어요. 규정, 원칙, 질서, 모든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죠. 규정대로 움직였다면 살았을 거란 후회. 그분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강준호 중위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이 왜 그토록 규율에 엄격한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규정을 내세웠을 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그래서 저를 수행장교로 발탁하신 겁니까? 김만수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규정을 다시 믿을 수 있느냐고 널 지켜봤던 거야.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규정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 강준호 중위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수정 상병은, 아니 백준희 씨는? 김만수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장군님의 외동딸이죠. 아들을 잃은 후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부대에 자원했어요. 아마도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수정이, 아니, 백준이가 왜 자신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수정 상병이 울던 이유, 널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김만수 상사의 말에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와 아버지 사이에서 도저히 중립을 지킬 수 없었대. 내가 백장군님과 충돌했을 때 그녀는 둘 다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선택해야 했어. 그리고 그녀는 너를 선택했지. 강준호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수정,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서는 누가? 김만수 상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정민 대령이야. 강준호 중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모장님이요? 왜? 김만수 상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정민 대령은 자신이 다음 사단장이 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백장군님이 특별히 너를 지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위기감을 느꼈지. 그래서 너와 백준이 사이를 이용해 너를 끌어내리려 한 거야. 강준호 중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정민 대령,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강준호 중위와 이수정 상병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만수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 하지만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강준호 중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김만수 상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백장군님이 너에게 바라는 거야.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한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중위님, 긴급 소집입니다. 군단 본부에서 조사단이 왔습니다. 강준호 중위와 김만수 상사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단 본부의 조사단. 그것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투서 관련 조사라고 합니다. 중위님께서 즉시 본부로 오라고. 강준호 중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병사가 떠나자 김만수 상사가 강준호 중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조심해. 오정민 대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사님.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겁니다. 강준호 중위는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수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여러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오정민 대령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대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단에서 온 조사관인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 중위, 이리 오게. 조사관 대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고합니다. 조사관은 서류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투서에 대해 알고 있나? 강준호 중위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수정 상병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내용의 투서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강준호 중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네, 있습니다. 이수정 상병? 아니, 백준희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정민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수정 상병은 이미 전출.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백용환 사단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백용환 사단장에게 향했습니다. 조사관 대령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중위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중위는 규정대로 움직였고 딸이란 이유로 판단 흐림을 만든 건 내 잘못입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백용환 사단장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백용환 사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눈물. 그것은 강준호 중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군단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정민 대령의 음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수정 상병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강준호 중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정민 대령은 보직 해임되었고 부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위님, 강준호 중위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백용환 사단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사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백용환 사단장은 잠시 강준호 중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내 개인적인 아픔으로 자네를 시험했어. 그리고 딸까지 이용했지. 강준호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오히려 사단장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아니, 백준이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네. 강준호 중위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떠난 겁니까? 백용환 사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이야. 내가 널 시험하는 동안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했지. 그리고 결국 자신이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강준호 중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수정,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 중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녀의 주소야. 나머지는 자네의 선택이네. 강준호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네. 내 아들이 그걸 몰랐고 나도 잊고 있었어.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 중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강준호 중위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강준호 중위는 휴가를 내고 이수정 상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강준호 중위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수정 상병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수정 상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간인 옷차림이었고 머리도 길게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씨,
강준호 중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이수정 씨. 아니, 백준희 씨. 이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준호 중위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오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이수정과 강준호는 작은 카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름을 바꿨는지, 왜 아버지의 부대에 자원했는지, 그리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잃은 후로 변하셨어요. 항상 규칙과 원칙만을 강조하시며 감정을 보이지 않으셨죠. 강준호는 이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군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저를 비교하다니. 이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강조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규칙 안에서도 사람을 보았죠.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강준호는 백용환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장님, 이수정. 아니, 백준희를 만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백용환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나? 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용환 사단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좋네.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강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백용환 사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후 나는 모든 것을 규칙으로 판단했네. 그게 내 아들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규칙과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네. 강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사단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준호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이수정은 지방병원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들은 서로를 만났습니다. 백용환 사단장은 더 이상 수행 장교를 두지 않았지만 가끔 강준호를 불러 차를 함께 마시곤 했습니다. 그들은 군대 이야기가 아닌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후 강준호와 이수정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백용환 사단장과 김만수 상사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백용환 사단장은 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에게 고맙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줘서.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백용환 사단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강준호와 이수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규칙과 원칙을 뛰어넘어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백용환 사단장 역시 차가운 군인에서 따뜻한 아버지로 변해갔습니다.